우리는 언제나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어 허기짐을 달래는 것.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 오랜만에 만난 법과 커피 한 잔을 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회사로 출근하는 것 등. 우리의 삶은 온통 행복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 오늘 하루를 고군분투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나라는 지치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혹은 지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보자라고 한 번 더 의지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불행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자는 행복이 목표이고 후자는 불행하지 않음이 목표이기에 결국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겉보기엔 같은 뜻이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 두 목표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느낌이지만 불행하지 않음은 어딘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며 우울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사람의 본능으로 당연히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 우선일 텐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불행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듯하여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명이 발달한 역사 이래로 최고로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어쩌면 그 시대에서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더라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고유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편하지가 않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행복해지는 단순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는 얘기들이겠지만 정신없고 여유 없이 살아가다 보면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그 첫 번째, 여유를 가지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을 조금 더 유연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삐딱한 시선으로 보며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불만부터 늘어놓는 다소부 정적인 편에 가까운 사람은 말합니다. 상황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긍정적일 수가 있느냐고 말이지요.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자신의 관점과 감정 상태에 있습니다. 감정이란 건 타인한테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 상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나서 다시 나에게 그 감정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엔 쉽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타인에게 긍정 그 자체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평소 생각했을 때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고 챙겨주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긍정적인 분위기의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챙겨주고 싶을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피곤한데 상대가 부정적이고 어두워 보인다면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지 않고 싶어지게 되지요.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어차피 일어난 상황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결과에 놓여 있다면 굳이 나의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여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의 감정 상태를 유지하여 외부로 긍정 에너지를 발산한다면 당연히 누군가는 나를 더 좋게 볼 것이며 나를 더 챙겨주고 싶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상황이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행복해지는 방법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고 스트레스는 쌓아두지 말고 얼른 푸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부딪히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맡은 일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나 책임감,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게 합니다. 가족 관계나 부부,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사람과의 갈등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요.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거나 다치는 것, 만성 통증, 장애가 생기는 것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 살다 보면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평소에는 잘 없던 두통이 생긴다거나 뒷목이 뻐근해지곤 합니다. 소화 불량이 생기는 등 위장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쉽게 피곤해지거나 혹은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하루 종일 피곤하기도 하고 기운이 없던 적도 있을 겁니다. 또 일상에서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기도 합니다. 또 감정적으론 쉽게 예민해지기도 하고 긴장감, 초조감을 느끼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미리 겁을 먹거나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실천이 어려운 방법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 의식적으로라도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신체 운동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요가, 맨손 체조 등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수면을 취하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하는 시간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끌리고 흥미가 가는 것에 시간을 보내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건강한 식습관 생활을 가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여 과도한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마신다거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주면서 건강한 간식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가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고 느껴질 경우 덜컥 겁내지 마시고 주변의 심리센터를 알아보고 심리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각자 다양한 스트레스를 안고 삽니다. 그러니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원인이라든지 스트레스의 증상, 그리고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알려드릴 행복해지는 방법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출발선도 다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형태, 주어진 환경,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나를 더욱 고립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 쉽게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즐겁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 나의 일상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나의 삶은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나의 삶에도 분명 즐거웠던 순간은 있었을 겁니다. 그 즐거움의 기준은 나의 인생에서 즐거웠는지 아닌지가 되는 것이지. 남의 인생에서의 즐거움만이 즐거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만을 사진으로 남겨 SNS에 올립니다. 행복해 보이는 듯 일부러 꾸며놓은 부분이 사진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요. 더 이상 남의 SNS 사진을 보면서 나의 삶과 비교하며 나의 행복 에너지를 빼앗기는 행동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네 번째는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정해놓는 기준이란 게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어느 수준은 되어야 만족을 하고 만족을 해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가 높다 보면 만족이 되지 않고 쉽게 예민해지게 됩니다. 사소한 상황인데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질 않으니 짜증이 나고 세상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되지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타인과 나의 삶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만족을 하는 기준을 너무 높인 채 살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기준을 낮추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느긋함이 생기면서 심리적으로 여유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욕심을 버리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박한 것에 행복함을 느낀다면 눈앞에 보이는 내 삶에도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는 행복한 현재가 차곡차곡 쌓여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행복해지는 방법 다섯 번째는 나만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건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습관들 중 최고는 먹는 습관이 가장 기본 습관입니다. 식사는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활기찬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 식사 시간을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고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식단은 계란, 고기, 과일, 채소 등을 곁들이면 최고의 식단이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여러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등의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들 중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로토닌이 뇌에서 분비가 되면 우울감과 불안감을 감소시켜주기도 합니다. 특히 햇볕을 쬐면서 밖에서 걷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날씨 좋은 날에 실내에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 걷다 보면 비타민 D 합성도 함께 일어나 뼈와 면역 체계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행복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건강함이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압 조절과 혈당 유지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듯이 꾸준히 움직여주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책을 매일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어본다거나 틈날 때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습관을 만드는 것이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습관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내가 즐거움을 느껴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멀리 내다 봤을 때 나에게 이로움이 되고 성취감을 느껴야 좋은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 중 하나라도 꼭 내 것으로 만드셔서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